안녕하세요. 초특급님 질문 드릴게요. 2008년에 제 거 무배당 대한 유니버셜 CI보험 가입했고 2008년에 남편 거는 무배당 스마트 유니버셜 통합 종신보험에 실비 포함된 거 2012년에 가입했는데 계속 유지해도 좋은 상품인가요? 보험료는 두 개 합쳐서 50만원 나갑니다 라고 했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고 그냥 디퓨저를 이번에 하나 샀는데 아주 처음에 향기를 맡았을 때 굉장히 좋아. 왜 조금만 그 안에다가 빨대를 한 두 개만 꽂아도 온 집안의 향기가 퍼져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100% 다 화학약품입니다. 알겠죠? 그런 거 맞잖아? 밤에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 왜냐면 막 오바이트 쏠리고 잠도 안 오는 거야. 들꽃향기님 닉네임은 들꽃향기로 굉장히 좋았으나 이거는 화학약품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두 사람이 월보험료가 50만원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는 종신이나 CI보험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살아서 보장받을 수 있는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이런 거 위주로 가입해도 보험료는 8, 9만 원이면 끝나요. 여자들은.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 사망보험금조차도 종신이나 CI처럼 종신토록 보장되는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만약에 아기가 있다 그러면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이 필요하면 되더라고 내가 누차례가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두 분 합친다 그러면은 20만원대 초반이면은 충분히 가입할 수 있어요. 무슨 미쳤다고 무슨 50만원씩을 내고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들꽃향기님이 선택을 해서 나는 이 보험에 가입을 할 거야 라고 해서 가입한 게 아니라 주변에 설계사가 이걸 한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유니버셜이니 다 나발이고 다 집어치고 맨 끝에 붙어있는 게 CI 또는 종신보험 또는 통합보험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설계사한테 수당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이 보험이다. 그러니까 설계사들이 지금 수당이 아주 눈깔이 돌아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종신보험을 팔아쳐먹고 있는 건데 거기에 들꽃향기님이 딱 걸린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20만원대 초반으로 하고 나머지 30만원은 매달 외식을 하시란 말이야. 남편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이 피 같은 돈을 말이야 보험료로 날리면 되겠습니까? 저희 맞벌인데요. 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이렇게 납입을 해서는 안 된다. 들꽃향기님 알겠죠? 초특급한테 물어보란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보험 생방송을 진행한 저 초특급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우리나라 보험 설계사가 42만 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나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 생방송을 진행하는. 자, 이미 콜레스테롤약 복용 중이신데요. 유병자 시비 가입하려는데 얼마나 들까요? 여자 43살, 그러니까 43살이에요. 여쭤볼 것이 여기뿐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유병자 시비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콜레스테롤 또는 고혈압 약은 같이 동일하게 보는 거고 당뇨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일반 보험으로 할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만약에 유병자 보험을 권했다 그러면 그 새끼는 쓰레기입니다. 알겠죠? 3년 만에 시험관 임신했어요. 태아보험은 몇 주부터 들 수 있나요? 그리고 실비보험 얼마 정도면 평균 적정 보험료일까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야. 어차피 실비보험은 대부분 거의 다 비스무리합니다. 99% 비스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으나 시험관일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으니까 이건 역시 회사마다 거의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월납입 보험료를 얼마로 할 것이냐 여기서만 결정하시면 된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직업급수 2급 26살 남자도 상해 후유장애 상해 사망 1억 넣어야 하나요? 월 5만원 아래로 짜려니 힘드네요 라고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뭐냐 상해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애를 1억으로 넣지 않아도 되는 상품들이 지금은 많아요. 옛날에는 스코어링을 맞춰야 됐지만 지금은 그 스코어링이라 그래서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상해 사망 후유장애가 굉장히 적어졌기 때문에 5만원 이하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아는 설계사가 있다 그러면은 개짓거리 하지 말고 5만원 이하로 뽑아줘! 라고 얘기를 하란 말이야. 아시겠죠? 어서 들어오세요. 태아보험 종합형으로 가입하면 아이가 성인이 돼도 별도로 보험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되죠. 왜? 보험기간은 90세 100세로 충분히 길게 갈 거니까. 단! 보험기간은 길지만 항상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 90세 100세 되면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요. 지금 설사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넣어도 앞으로 30년 40년 되면은 3천만 원 액면가는 그대로 받겠죠. 진단비를. 그러나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좀 지나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줄 필요는 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급성 췌장염으로 응급실 갔다가 15일 치료받고 실비랑 다 청구해서 받았는데 상해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 하나 더 있는데 상해로는 청구가 힘들겠죠. 급성 췌장염은 100%다 질병이에요. 이거를 상해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소개받아서 회사 설계사 통해서 안보험을 가입했는데 지점장이랑도 통화를 해보니 보장이 된다고, 5년만 지나면 안보장이 된다고 했는데 다시 그 회사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니 정기간 부담보라고 합니다. 1년이 넘었는데 아예 안보장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금감원이나 민원도 가능한가요? 라고 했어요. 다 가능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기죄 성립합니다. 왜냐면은 사람을 기망해서 경제적인 이익, 여기서의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거는 수수료를 취한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을 봤다면 이거는 사기죄로서 무조건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는 설계사 통해서, 회사 그 설계사 통해서 안보험을 가입했다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맨날 헤쳐먹는 짓거리들이 저런 짓거리예요. 설계사들은. 계약자, 피보험자 눈탱이 쳐서 안 되는 거 다 돼! 라고 팔아쳐먹고 맨날 수수료 챙기는 것만 눈독이 들어있는 설계사들 더럽게 많습니다. 그런 거한테 걸리면 그냥 인생 지읒대는 거예요. 알겠죠? 설계사를 봐도 가려서 봐라.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속지 좀 말아라.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제일 양심적인 사람이 누구다? 여기까지. 아유, 그렇습니다. 더불어 단체보험 납입 유예 질문 드릴게요. 나중에 퇴직 후 납입을 재개시할 때는 미래시점에 판매되는 실비상품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는 설명해 주셔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의 병력이 적용되어 신규 보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납입 유예된 기존 보험의 재개시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엄지척이라고 하셨어. 자,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체보험을 납입 중지하고 나중에 퇴사했을 때 한 달 내에 재개를 할 경우에는 그 당시에 판매되는 시점에 있어서의 실비로 재개가 되는데 그때는 병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심지어 암에 걸렸어도 무조건 재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 실비를 무조건 가입을 했다가 개인 실비가 1년 이상만 유지가 되면 이거는 납입 중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납입 중지를 시키는 이유는 뭐다? 나중에 퇴직 후에 한 달 내에 이거를 살리게 되면, 재개를 시키게 되면 과거의 병력과 상관없이 단체보험에서 내가 1,000만 원을 받던 1억을 받던 1000건으로 보험금 청구를 했던 상관없이 과거의 병력은 보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내가 여러 번 방송을 해서 웬만한 분들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다 이해를 하신단 말이야. 근데 그 많은 방송을 보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내가 답변을 해드린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근본 태아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무해지 실속형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해지 환급금이 거의 없는데 막상 내는 보험금은 싸더라고요. 메리트가 있을까? 무해지 보험으로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무해지 보험은 지양해야 된다. 초특급을 통해서 태아보험 가입한 사람들 있죠? 지금 한 2,876명 정도 돼요. 초특급 통해서 태아보험만 가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2번 일당을 지금은 꼭 넣어드립니다. 2번 일당. 알겠죠? 무해지 보험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2번 일당에 대한 보험 기간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최하 80세 이상으로 끌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만 보험료가 더럽게 비싸요. 근데 종합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2번 일당에 대한 보험 기간을 20세 만기로 짧게 끊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시키면 2번 일당 5만 원을 이빠이 때려 넣어도 보험료가 10,000원이 안 나옵니다. 질병상에 합쳐서. 알겠죠?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아기가 3살, 4살 정도 됐는데 그때는 병원에 잘 안 간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2번 일당에 대한 걸 해약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또 10,000원 정도 되는 거를 절약시킬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따라서 태아보험 가입한다 그러면 무해지보다는 종합형을 가입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알겠죠? 어린이 보험일 때는 무조건 무해지. 왜? 그때는 2번 일당이 필요가 없으니까. 태아보험일 때는 2번 일당을 넣어서 종합형으로 설계를 해요. 태아보험 종합형으로 가입하면 성인 됐을 때 한 번 만져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무슨 가지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종합형으로 가입해서 성인 됐을 때 만져줘야 되는 걸 뭐 언제 만져줘? 나는 저 만져준다라는 표현도 너무 골 때린 거예요. 저게. 아, 왜 만져줘? 무슨 나무야? 그걸 왜 만져줘?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 새코미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옆에 붙어있는 설계사 있죠? 설계사가 쓰레기예요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지금. 종합형으로 했다라는 건 뭐냐? 90세나 100세 만기 지금 종합형이 아니고 20세나 30세 만기로 짧게 가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만기가 20세 또는 30세가 됐을 때 그때 성인 됐을 때 만져줘서 그때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렇게 얘기하는 설계사의 속뜻은 하나입니다.
만 15세가 넘게 되면, 보험 나이로 15세가 넘게 되면 그때는 사망보험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종신 또는 CI로 만져서 수수료를 이빠이 챙기겠다라는 검은 속내라는 거예요. 새코미님, 저런 설계서 옆에다 두잖아? 평생을 보험료도만 내고 판치다가 관뚜껑 덮는 거야. 그거. 알겠죠? 그러면 보험료 얼마나 더럽게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아? 제네시스 한 대가 그냥 들어가요. 설계사를 띄는 게 새코미님의 가장 큰 일이다. 알겠죠? 저런 설계사 옆에다 두잖아? 평생 흡혈귀찮은 핏발이 다 끝나는 거예요. 내 말 들어. 알겠죠? 아유, 그래. 가게 화재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라고 했어요. 지금 만약에 이게 신규라 그러면 신규로 들어가야 되지만 기존의 가게에 화재보험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승계받으면 되니까 그쪽 보험사로 연락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화재보험은 그리고 월보험료가 상가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가입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새코미님, 태아보험 종합평 가입석에서 받았는데 생각보다 비싼 것 같아서요. 어린데 보험료가 비싼 이유가 있나요? 라고 했어. 어리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아니, 어떻게 어린데 비싼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실비는 태아 때 제일 비싸요. 태아 때. 왜? 아기가 태어나잖아? 태어났을 때 병원에 제일 많이 갑니다. 입원도 제일 많이 하고. 그래서 실비에 대한 보험료가 근 3만 원에 육박해요. 3만 원이 넘든가 아무튼 그래. 제일 비쌀 때예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아기가 3살, 4살 되면 그때는 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알겠죠? 여기서만 보험료 2만 원이 줄어들 수 있어. 그러니까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좀 비쌀 수 있지만, 단 새코미님이 지금 태아보험이 그것 때문에 비싼 건지 아니면 다른 거 개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 것들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더럽게 비싼 건지 내가 여기까지는 판단을 못합니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새코미님, 태아보험은 일단 아기가 태어나면 보험료가 한번 떨어진다는 거, 딸로 태어나면 떨어진다는 거, 실비도 3살, 4살 정도 되면 떨어진다는 거, 1년 만기 특약들이 있어요. 뭐 산모 특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부양자 특약, 뭐 선천 이상 수술 보장 특약, 저체중아 육아 비용 특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1년 만기니까 1년 되면 이것도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3번이나 4번에 걸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는 거, 그거를 설계사들이 얘기를 해줬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병신 같은 설계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냥 비싸게 팔아 처먹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여자분들도 자가용으로 들었는데 회사에서 영업용 차량 운전하게 될 때 흰색 번호판 소형차인데 사고 시 자가용 혜택 못 받나요? 라고 해서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래서 V 위로구님도 이걸 꼭 아셔야 돼. 지금처럼 보험 가입을 할 때는 자가용으로 보험 가입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 비용 부분만큼 감액돼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보장을 못 받아요. 따라서 이거는 영업용으로 바꾸셔야 돼. 아, 그럼 초특급님, 그럼 영업용으로 가입했다가 승용으로 사고 나면 보장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영업용으로 가입을 했을 때는 승용 다 그대로 보장을 받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 뇌졸중에 대한 보장 범위보다도 더 넓고 뇌출혈보다 뇌졸중에 대한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했을 때 영업용은 뭐냐면 뇌혈관이라고 할 수 있어. 아시겠죠? 뇌혈관 질환 또는 허혈성 심질환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밑에 거는 그대로 다 보장받는 거예요. 알겠죠? 고해감 진단비를 넣었는데 일반암에 걸렸어. 그러면 고해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해감은 일반암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고해감은 영업용, 일반암은 승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아유, 그렇습니다. 나 보험 20년 한 사람이에요. 20년. 알겠죠? 대학 졸업하자마자 첫 직장이 AI생명 외국계 보험사에 썼어요. 거기서 MDRT를 6년 연속했던 접니다. 알겠죠? 그랬다가 종신이나 CI는 이제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파냐? 그래서 나는 손해보험으로 턴한 게 2006년도에 턴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종신이나 CI를 팔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저 초특급입니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온니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영유아 검진이나 초, 중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검진, 소변검사와 결핵검사도 3개월 내에 고지 대상인가요? 이건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의심소견이기 때문에 단순한 건강검진은 의심소견이다. 그래서 이거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알겠죠?